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돌아왔습니다. 돌아왔어요. 정치 재개를 한 건가요? 했죠. 이쯤 되면 그동안 뭐 보면 저쪽 중남미에 갔다가 또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가서 계속 보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뭐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마침 4.19 재보선 마침 이번에 보니까 관악을에서 있지 않습니까? 또 관악을에서 이번에 정동영 전 장관이 야권에 출마해 주시는 바람에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한 27년 만에 한번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?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, 오신환 후보 옆에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마침 서울시장이었고 또 오신환 씨하고 서울 지역이네 그렇고 또 뭐 여기 또 경기도에서는 또 김문수 전 지사 손잡고 다니고 사실 그 화면을 보니까 여전히 뭐 잘생겼죠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무상급식, 선별적 무상급식이 맞다. 과연 전면 무상급식이 틀렸다. 이런 얘기의 원조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고 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세빛둥둥섬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거죠. 네. 그러니까 씨는 오 시장이 뿌렸는데 열매는 박원순 시장이 먹는 게 아니냐.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뭐 좋은 일입니다. 그건 시장으로서 잘한 지적인 것 같고요. 다만 예. 이제 이 선별적 무상급식이 맞다라고 친다면 사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게 경남지사만 했지 지금 경기도라든지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뭐 강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, 강원은 물론 새정치연합 소속이다.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전체에서 당의 공식적인 당론을 밝혀야 돼요.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이게 새누리당 전체의 어떤 턴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면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뭐 표를 의식한 좀 비겁한 행보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.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를 만났어요. 어차피 이게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, 이번 재보궐선거는 어느 정도 흐름이 정해져 있는 선거들이거든요. 이 정해진 좋은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냥 손 흔들고 본인들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사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봐야죠, 본인들 입장에서. 예. 그런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 뭐 타협버스 있지 않습니까? 애들, 어린이들 굉장히 좋은 타협버스. 타협버스. 예, 타협버스, 뭐 한강 르네상스, 세빛둥둥섬. 그러니까 예.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지금 서울 둘레길. 예. 세빛둥둥섬하고 처음에 박원순 현 시장이 굉장히 욕했어요. 맞습니다. 전시행정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는데. 그런데 지금 잘 써먹고 있죠. 예. 동대문 플라자 마찬가지죠. 예. 그다음에 그 타협버스 이렇게 보면 그 나오고 헤드라이트 있습니다. 나오죠. 타협버스. 헤드라이트 예. 애들이 저 지난번 언제입니까? 작년 6.4 지방선거 때 거의 꼬마애들이 넘어갔잖아요. 좋아서. 예, 저것도 오세훈 시장. 그래서 아이디어였죠. 문제는 예. 저거 보면서 한 얘기 있어요. 재주 부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. 근데 그것도 다 보면 박원순 시장 복이에요. 그 부분은 그렇다고 좀 오세훈 시장이 그거 내가 해놨으니까 내 거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? 그 얘기는 아닌데 예.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돌아올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이 형성된 건 맞는 거 아니, 아니에요? 잠깐만요. 맞죠, 예.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사실 홍준표 지사예요. 홍준표 지사가 이번에 문재인 대표하고 이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선별적 무상급식 이 문제가 티격태격하지 않았더라면 오세훈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. 근데 바로 지금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그 선별적 무상급식이 바로 지난 2011년에 예. 오세훈이 했던 얘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돌아올 수 있는 뭐랄까 활로가 열린 것이죠. 그때 뚜껑을 못 열어봤던 거 아시겠지만 25.7% 투표율이 33.4%가 안 되는 바람에 뚜껑을 못 열었지만은 그 당시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걸었거든요. 사실 예.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오히려 보면 굉장히 그 홍준표 지사가 그 보면 문재인 대표까지 나서서 이 급식 문제 갖고 전선을 형성해 주는 바람에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거기다 마침 4.29 재보선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관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. 예.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복지 문제 자체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걸 주장할 때 자체는 좀 시기가 이른 감이 있었고 국민들이 좀 이해도가 낮았습니다. 무조건 이제 무상으로 해주면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일반적인 국민들도 돈이 없이는 이 보편적 복지 실시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나 다 이제 실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? 그럼 먼저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그겁니다. 우리 노후는 보장해 줄 돈이 있을까? 예.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복지를 쏟아부어서 우리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라면 어떨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지각이 생긴 거고 예.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는 지역이 서초구다 보니까 세빛둥둥섬을 이제 다리 건너오면 매일 보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 저걸 참 관광의 명소로도 만들 수 있겠다.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
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 같이 자연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. 쇼핑이라든가 새로운 걸 만든다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새로운 걸 앞서서 만들어가야만 관광도 유치하고 이렇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만든다는 게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왕이면 추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좀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현재 대통령 임기도 그렇고 시장 임기도 그렇고 길지 않습니다. 그럼 선임 대통령이 그다음에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하지 말고 그 또한 그 사람들이 했겠습니까? 밑에는 공무원들이 추진을 했겠죠. 그걸 이해해서 발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정치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.